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0일, 7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네,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좀 커졌죠. 예, 그동안 계속 팔았던 외국인들이 오늘 작정하고 좀 뛰고 눌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뭐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졌네요. 기관도 팔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약간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네, 오늘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왔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월말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장난을 좀 치는데요. 실적으로 일본도 오늘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홍콩도 좀 최근에 많이 좀 빠졌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예, 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워낙 견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 유럽도 괜찮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들이나 기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어떤 아마존의 어닝 쇼크는 솔직히 아마존은 어닝이 원래 좀 별로였죠. 예, 별로였는데 기술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간 테슬라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마존만 좀 빠지지 않겠는가, 오늘 밤에. 좀 그 대신에 이제 아마존 빠지니까 기술주 전반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는 조금 그래도 좀 빠지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워낙 받쳐주니까. 이제 요런 양상이 좀 연출되면 좀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장중에 제가 셀트리온 점검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도 둘러보고 저것도 둘러보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매일 점검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점검했던 것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죠. 지지선이 이탈, 우선 기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지선이 이탈되니,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또 클리어하기 처음부터. 이러면 무섭죠. 이러면 무섭습니다. 이 주식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이 주식이 정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탐욕과 공포 딱 한 장의 차이거든요. 굉장히 주식이 이러면 이제 또 무서워지는 거죠. 야, 어제 셀트리온과 오늘의 셀트리온이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정도로 무서워집니다. 네. 그렇죠. 자꾸 이제 추세대가 이제 1차 추세대 이탈이 이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요 추세대가 깨지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자꾸 이제 이 추세가 자꾸 이탈되는, 올라오면 빠지는, 여기서 또 이상함을 좀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올 때까지는 더 기다려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꾸 뭐 몰빵하고 뭐 빚내서 사고 뭐 끌어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자꾸 여기서 130만원 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현혹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언젠가는 가겠죠.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주식이 그냥 무조건 다 사야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야죠. 그럼 주식 시장이 이때 동안 20년 동안 무조건 그냥 사기만 샀으면 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 언제 사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기만 사면, 그러면 KT라는 종목을 무조건 사기만 사면 돈을 버는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의외로 KT 같은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웃기죠. 몇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KT가 57,000원을 찍고 17,000원 바닥 껍데기까지 벗기고 35,000원까지 수익이 더블이 났습니다. 이런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KT라는 기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기업의 어떤 색깔이 바뀌고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셀트리온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래 왔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걸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확정을 짓고 확신을 갖고 자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자문이죠. 예. 정식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모든 유튜버들이 무조건 그냥 방송 키고 방송 얘기하면 그게 다 자문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셀트리온 기업 잘 분석하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문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진정한 자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현인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딱 얘기해서 파세요, 사세요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는 뭐다? 사기꾼이다. 그거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기꾼이고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도 사기꾼입니다. 왜?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요. 주식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 자체에 이미 거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안타깝지만 그 둘 다 얘기 드리지 못하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의견이 잘못될 수 있다 라고 항상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자문이죠. 그래서 항상 저의 영상 위에는 제 의견은 투자의 참고사항이고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 그런 여러분 돈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가도 나야 되고, 저는 이 방송이 유사투자자문협회 등록 금감원에도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자문을 했고 증권사 경력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해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전업투자자도 한 3년 했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위탁 매매도 했고 자기 매매도 했고 자문도 했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를 보는 거죠. 어떤 국면인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기업이 지금 어떠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국면과 셀트리온이 현재 실적과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와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모멘텀, 어떤 성장 동력과 그 다음에 기업의 핵심 본질 가치와 미래 성장 가치,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 바이오 업황의 흐름,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의 현황,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흐름, 공매도꾼들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하나만 딱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 하나만 분석하는 분보다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2,000개가 넘는 기업을 다 면밀히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죠. 매매도 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매도도 해야 되고 리딩도 해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대표님 비도 맞춰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할 게 좀더 많거든요. 모든 시간을 다 셀트리온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흐름을 자꾸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의 가격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눈 뜰 때까지 셀트리온, 뭐 HLB,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다 보는 거거든요. 왜 JB금융지주는 안 떨어질까요? 오늘 올라갔을까요? 왜 BNK 금융지주는 안 떨어졌을까요? 왜 DGB금융지주는 더 올라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왜 외국인은 자꾸 은행주를 시장이 조정받을 때 더 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은행주들은 자꾸 사고 파는 양도 많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오늘 왜 팔았을까요? 왜 9만 주 기관들은 팔았을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왜 샀을까요? 기관은 또 왜 팔았고, 금융투자는 왜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 왜 팔았을까요? 연기금 왜 팔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저도 해보는 거고 여러분도 해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단정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종목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매도를 했을까요? 얘네들 앞으로 더 떨어뜨리려고? 아니면 정말 뭔가 지금 셀트리온의 이 매도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셀트리온의 기업 내용을 샅샅들이 다 알고, 아니면 레케오나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아니면 앞으로 램시 마이스시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되게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냥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당장 눈앞에 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에 목숨을 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과 좀 달라요. 자기 돈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르죠. 자기 돈으로 매매하지 않죠. 기금이거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거나 공모펀드거나 아니면 금융투자회사들은 자기 자본이거나 뭐 이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자리 포지션이 끝나겠죠. 연기금에서 너 이제 이제 그만 매매, 너 자금 너 10조 국민연금, 국민의 자금을 너네한테 맡겼는데 너네는 수익률이 너무 안 좋네. 그만합시다.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걔네들은 지금 셀트리온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가 수익이 난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삼성생명이 회사는 안 좋아. 삼성전기가 삼성전기는 이게 뭔가 수급이 붙었네. 지금 모멘텀이 좋네. 이거를 팔아서라도 운용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가 있나? 삼성중공업 뭐지? 거래 정지 중이네. 왜 거래 정지됐지? 얘 거래 나중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 나중에 유상증자 뭐 또 될까? LG화학 실적 좋게 나왔네? 외국인들 사네? 우리도 한번 사볼까? LG화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들 다 고민하고 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처한 국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렸다시피 의문점이 몇 가지 있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답답한 국면이라는 거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답답하다는, 그 답답함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준 거죠. 그렇죠. 우려감이 현실로 오늘 나타난 겁니다. 오늘 지수가 1.2%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3%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1.2%가 떨어졌는데 3%가 떨어졌어요. 3.2%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만큼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라는 거죠. 여기 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개인 투자자 털어내고 다시 싸게 살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셀트리온 뒤에 지금 뭐가 있을까? 일단 합병은 좀 아닌 것 같고 레케노나주 계약이 나올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냉정하게. 지금 오늘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셀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렘데시비르는 1031명에 투여했고 레케노나는 7,829명에 투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뭔가 이제 이 수치가 이제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확진자 수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가 19만 명이네요. 19만 6천 명 중에서 17만 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1만 명이 렘데시비르를 맞았고 1만 명이 거의 한 8천 명이 레케노나를 맞았습니다. 그럼 요거 2만 명 합산하면 그러면 거의 19만 명 되거든요. 그럼 격리 해제된 사람들 빼고는 치료제를 맞았네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그리고 사망자 수가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조금씩 늡니다. 느네요. 검사 중인 사람이 14,000명.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진자 수 1,700명, 격리 해제 1,200명. 지금 이 코로나는 그냥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제 암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다 포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인류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를 넘기고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맞고 전 세계인들이 맞으면 한 내년 정도쯤 되면 이제는 같이 가는 걸로 아마 조금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에게는 이제 약이 필요하겠죠.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 그러면 셀트리온, 레케노아주는 이제 필요한데 이게 막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이게 막 매출을 막 셀트리온 매출을 어메이징하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레케노아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렘시마라든지 뭐 각종 약들이 이제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더 많이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발표하고 나면 조금 한 칸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좀 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도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잠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좋은 얘기를 해서 뭔가 좀 힘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식이 진짜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힘들 때일수록 또 한번 다시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주말에 한번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